오늘은 인도는 중국을 절대 이길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인도 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나세요? 인도 하면은 굉장히 큰 나라고, 뭔가 요가하고 막 불교하고, 뭐 이런 코끼리 생각나고, 뭐 굉장히 거대 국가로서 이제 뭐 유망한 나라, 경제가 많이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나라, 중국에 앞으로 맞설 수 있는 나라,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으실 텐데요. 오늘은 좀 이 짐 로저스가 이런 생각과는 좀 다른 이유. 왜 짐 로저스가 인도에 투자했던 모든 투자를 거둬들였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 도서는요, 2030년 돈의 세계 지도라는 책이고요. 이 책의 저자는 짐 로저스라는 워런 버핏,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자로 손꼽히는 아주 굉장한 투자자입니다. 인도는 인구수만 하더라도 무려 14억 1717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국가입니다. 우리나라 인구 감소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지금 5천만 명 정도 되죠, 우리나라가. 거기에 거의 이제 뭐 30배 정도 되는 숫자를 보유한 국가죠. 세계에서는 7번째로 큰 나라라고 합니다. 저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중국이 인구가 제일 많고 인도가 이제 두 번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바뀌었습니다. 세계 1위 인구 대국이 이제는 인도입니다. 이 인구는 곧 시장을 의미하죠.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것은 소비처를 얘기하는 거고, 인구가 많다는 건 그만큼 물건을 살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, 이렇게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 인도는 인구 보너스기의 혜택을 받아서 경제 성장의 한가운데에 지금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엄청난 인구 숫자, 참 우리나라로서는 부러울 수밖에 없는데요.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인도가 앞으로 굉장히 성장하고 유망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와 사람들이 많죠. 실제로 2027년 GDP가 미국, 중국에 이어서 인도가 3위를 할 것으로 예측되기도 합니다. 이 중국에 이은 초강대국, 중국에 맞설 수 있는 나라가 이제는 인도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세계적인 투자자인 짐 로저스는 과연 인도가 그럴까? 인도가 그렇게 못 될 것 같은데?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. 인도는 지금까지 국경을 닫고 경제 규제를 통해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고 해왔습니다. 제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는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할리우드 영화들이 이제 힘을 못 쓰는 국가 중 하나거든요. 실제로 인도의 그 영화 산업을 보면은 인도 자국의 영화가 굉장히 인기가 많고 굉장히 또 그 특유의 문화색으로 굉장히 그 인도 내에서는 흥행을 하고 있어요. 뭐 할리우드 영화가 유일하게 뭐 이기지 못한 시장이 뭐 인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니까요. 인도의 그 자국 그 폐쇄가 얼마나 심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이런 영화 산업만 보더라도 좀 어느 정도 짐작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. 실제로 이 짐 로저스도 아까 같이 말했던 뭐 엄청난 인구수, 뭐 그리고 그 인도가 가진 잠재력 이런 것들을 이제 좋게 보고 이 모디 총리가 취임한 이후에 이제 투자를 이제 했었는데 1년간 이 모디 총리의 정권 운영 방식을 지켜보고 나서 보유했던 주식을 모두 팔았다라는 겁니다. 인도에 투자했던 것을 다시 거둬들였다라는 거죠. 왜냐면은 그 모디 총리가 이제 큰 개혁을 할 것을 기대를 했는데 전혀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. 아마도 이제 짐 로저스가 인도가 이제 모디 총리 취임을 계기로 많은 부분들을 개방해서 이제 경쟁하고 이렇게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게 이제 기대에 못 미친 거죠. 또 인도의 그 채무 잔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. 이 인도의 재정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지고 있는 거죠. 이 모디 정부는 외국 자본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하고 대형 인프라 투자 계획 뭐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큰 폭의 재정 적자가 만성화되었다는 거예요. 정부가 이제 재정 적자가 되면은 사실 이제 힘을 쓰기가 쉽지 않죠.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. 그래서 인도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는
인도를 직접 방문한 적이 없거나 타지마할 같은 유명 관광지만 가본 사람일 것이다라고 짐 로저스는 얘기합니다. 저도 이제 그 인도를 굉장히 유망하게 보고, 그래도 흔히 뭐 브릭스라고 하지 않습니까? 뭐 브라질, 러시아 뭐 등등등 해가지고 인도 해가지고 뭐 앞으로 이 국가들이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유망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, 그런 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인도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단 말이죠. 그래서 인도는 진짜 뭐 미국과 시차도 뭐 12시간이고 영어도 자유롭게 사용 가능해서 미국의 그 IT 산업과 인도의 그 IT 인재들이 서로 시너지가 나서 굉장히 그 경제가 고도로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. 저도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,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여행 유튜버가 이제 올린 인도 여행 영상들을 봤습니다. 그 영상에 나오는 인도의 모습은 좀 제 생각보다는 굉장히 아니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다른 유튜브 이제 검색해서 보시면은 와, 인도가 진짜 뭐 좀 이게 양극화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좀 발전하지 못했구나. 우리나라랑은 당연히 비교가 안 되고요. 굉장히 그 어렵게 사는 사람도 많고 열악한 환경이라는 게 확 느껴집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니까 인도가 이 언론상에 나오는 뭔가 기사상에 나오는 이런 인도의 이미지와 인도의 실상이 상당히 다를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. 저도 그거 보니까 제가 인도 그 이제 산업에 이제 펀드를 샀는데 이걸 돈을 빼야 되나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인도에 그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인도의 그 실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브이로그, 여행 유튜버들의 브이로그나 여행 유튜버의 여행 컨텐츠들을 보시면은 인도의 그 실제 그 낱낱한 몇면을 다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, 그 이런 인도의 실제의 눈을 돌리면은 이제 발전을 가로막는 여러 요인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. 짐 로저스가 이제 손에 꼽는 인도의 발전을 좀 나쁘게 보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다민족 국가라는 겁니다. 일단 저도 몰랐는데 일단 인도의 그 지폐, 인도의 돈에는 17개의 언어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. 인도의 제1 언어인 힌두어는 40%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요. 벵골어, 그리고 기타 다양한 언어가 총 22개가 인도에서 공인 언어로 존재합니다. 그냥 있는 언어가 아니고 공인된 언어예요. 공인된 언어가 22개다. 그리고 공인되지 않았지만 실제 사용하고 있는 언어까지 다 합치면은 1800개에서 2000개에 달한다는 거예요. 중국에서는 전 국민이 같은 언어를 쓰고 있지만 인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. 그래서 국내에서도 멀리 떨어진 지역끼리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정도라는 겁니다. 또 인도는 영어를 사용한다는 이미지가 있잖아요. 저도 이제 영어를 사용해서 이제 미국의 IT 산업에서 막 했던 것을 인도하고 미국하고 12시간 정도 시차 차이 난다고 해요. 그래서 낮에 미국에서 일했던 것을 밤에 이제 인도에 넘겨서 인도에 또 작업자들이, 프로그래머들이 또 일을 하고, 그래서 24시간 그렇게 일을 하는 체제가 돼서 인도의 그런 IT 산업이 미국의 IT 산업과 아주 긴밀하게 협력이 잘 된다,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, 실제 인도에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10%가 조금 넘는 수준이고요.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4%에 불과하다는 거예요. 물론 인도의 인구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뭐 4%도 어마어마한 숫자죠. 하지만 그렇게 영어가 막 전 국민이 막 사용하고 잘할 정도로 이런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. 또한 종교도 다양합니다. 인구의 80%가 힌두교를 갖고 있지만 이슬람교도 14.2%, 기독교도 2.3%, 시크교도 1.7%, 불교도 0.7%, 자이나교도 0.4%가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종교 간의 갈등도 실제로 있습니다. 그래서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오랜 갈등이 있고요. 또 인도의 그런 환경들, 대기오염이나 물 부족 이런 것도 인도의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짐 로저스는 꼽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언어와 그 광활한 땅을 갖고 있는 인도를 통일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, 일단 인도는 국가를 통일하는 수단으로 강력한 관료제를 확립했습니다. 관료제라는 게 참 관리하기엔 좋지만
이제 관료주의 특유의 경직성이 있죠. 경기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 또 인도의 부패와 금권 정치는 세계 최악으로도 알려져 있죠. 그리고 또 거기다가 친족주의가 팽배해서 특정인들에게 이권이 집중되는 구도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굉장히 이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인도 경제에 발목을 잡고 있고 인도가 가진 잠재력을 폭발시키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짐 로저스는 역사상 통합하지 못한 나라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인도는 앞으로 좀 어려울 것이다. 물론 이것이 뭐 인도가 뭐 경제 성장을 못한다는 건 아니고요, 당연히. 일본이나 이런 국가처럼 굉장히 그 높은 수준의 국가가 되기는 어렵다는 거죠. 그래서 미국은 영어라는 단일 언어를 통해서 하나의 국가가 됐잖아요. 인도에서도 뛰어난 사업가가 있으면 투자할 수 있지만 뭐 인도의 뛰어난 인재들은 다 미국 등으로 빠져나갑니다.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다. 물론 인도 경제는 성장할 거고 앞으로 성장하겠지만 일본의 그런 눈부신 경제 성장, 우리나라의 눈부신 경제 성장만큼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짐 로저스는 보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인도는 이렇게 다민족, 다종교 이런 통합의 문제로 인해서 이 가진 잠재력에 비해서 이제 한계가 분명히 있다. 그래서 중국을 이길이라는, 인도가 중국을 넘어설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은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이다라고 짐 로저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인도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. 인도 굉장히 좀 새롭죠. 그래서 뭐 내가 지금 인도에 투자해 놓고 있다, 혹은 투자를 뭐 할 생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도 한번 보시고, 또 인도에 다녀온 여행 유튜버들의 컨텐츠를 보시면은 인도에서 좀 더 자세히 알게 되고 잘 알게 될 수 있으니까요. 그런 거 다 살펴보시고 투자의 관점에서 인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. 고맙습니다.